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4부에서는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으로 민심 바로미터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치권의 정치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여론을 알면 민심이 보인다. 데이터를 보면 내일이 열린다. 이 사실 탄핵 소추 심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선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설 연휴 전까지 예비 후보 등록 마치고 대선 후보 경선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권도 술렁이고 있고 또 내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귀국하고 반 전 총장과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보수 중도 정당들 뭐 지금 정계에서는 장이 섰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선 후보들이라고 나서는 사람들 일기장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우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죠? 진보죠? 예. 합리적 진보. 자, 그리고 제 왼편에 이 좌파 쪽에 앉아 계시는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합리적 우파라 그래야 되나요? 합리적 보수. 예. 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 이 대선 미리 보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전문가들을 모셨으니까 이분들이 여론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대권 후보로 나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정치 지형을 많이 이야기할 건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대신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드디어 돌아오는 장고가 있습니다. 그죠? 네.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5일 내에는 언제 귀국하려고 그랬죠? 15일. 원래는 15일이었죠. 예. 지금 사흘이나 앞당겨서 오는데 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오늘 그 반기문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네. 하루는 참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요? 내일 이제 귀국하니까 기다릴 마음도 좀 간절했을 것 같고. 목이 다 빠졌다. 예, 또 한편으로는 뉴욕도 연방검찰에서 예.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예. 조카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려서 네. 이게 혹시나 불통이 튀지 않을까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 반 전 총장께서 이제 일정을 좀 당긴 이유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일단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겠죠. 아.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조바심이 더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준비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설 때 이 지지율을 역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강박관념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땡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대표님. 예, 뭐 사실 3일을 당긴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까지 일단 1차 여론전에 남겨진 시간들 이런 것들 네. 생각할 때 조금 더 이제 강한 의지를 갖고 긴박하게 움직이겠다 이런 어떤 상징성 측면에서는 일정을 조정한 것이 뭐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이제 두 가지 축이 있겠죠. 하나는 과연 이제 이 귀국 이벤트 효과 그리고 귀국 메시지를 무엇을 들고 올 것이냐라는 네. 부분하고 또 기존에 제기됐던 이제 뭐 의혹에 덧붙여져서 그 뭐 부정적인 이슈가 터졌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면서 또 돌파할 것이냐 오자마자 아마 네. 강한 시험대에 좀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관심이 아까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이도훈이라는 분이 내가 말하는 게 곧 반기문 전 총장의 말이다 라면서 보완적인 내용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대국민에게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로 가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형식적인 거고 세력 문제. 결국 대선은 자본 조직 세력 아니겠습니까? 네네. 독자 세력화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당분간은 독자 세력화에 주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굳건하게 구축을 하지 않으면 네. 동력이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정당이 바로 몸담기보다는 네. 자기 세력을 구축할 것 같다. 그걸 통해서 빅 텐트론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네. 내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통합, 대통합 이런 형태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추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 역사를 놓고 볼 때 정말 이게 합의 보기 힘든 게 정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방금 독자 세력화에 대해서 우리 박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대표께서는. 저도 뭐 당분간 귀국 이후에 네. 적어도 뭐 설 전후 시점까지는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갈 걸로 봅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당장 이제 몸담을 만한 어떤 정치적 둥지가 마땅치가 않고요. 뭐 예. 신당 창당이 추진 중이지만 역시 뭐 그렇게 지금 국민적 기대감을 받거나 뭐 개혁적인 보수 세력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 통합의 힘이라는 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통합을 주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느냐. 네.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와서 귀국 이후에 얼마만큼 이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통합의 어떤 주도권을 주는 힘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통합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독자적으로 그 각자 개별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때는 결국 연대나 어떤 그 모색 속에서 새로운 승리 방정식을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지금 정치적인 세력들이 여러 개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아마 두 가지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통합의 어떤 그물을 넓게 치는 그런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상일 대표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연대 이런 이야기. 그러면 삼지대 규모나 범위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대선 구도도 전망 한번 해 주시고요. 삼지대 규모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저는 네. 이제 그 몇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3지대라는 어떤 그 영역에 예. 과연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포함되느냐 여부. 예. 또 하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제 굉장히 단일한 대우 속에서 뭐 야권의 어떤 정권 교체를 들고 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세론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혹은 네. 이탈 세력이 있느냐 문제. 예. 또 하나는 이제 새누리당이 현재까지는 예. 뭐 보수였던 어쨌든 이제 규모를 보나 지지율을 보나 네. 메인스트림으로 가 있는데 네. 여기가 과연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이쪽이 축소되면서 새로운 흐름을 창출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이탈 세력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제3지대는 상당히 커질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의외로 좀 작아질 수도 있고 아직 변수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박시영 대표. 하지만 반문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삼지대 세력이 더 커질 수 있는 확장성에 더 방점을 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이 이제 며칠 전에 밝혔는데요. 네. 대북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예. 본인은 무원칙한 그 국민의당과 연대 반대한다. 이렇게 표명했죠. 박지원과 색깔이 다르다. 예. 대북 문제에 있어서. 또한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바른정당을 새누리당이 신장 개혁 정당으로 보기 때문에 예. 비박신당하고 연대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독자 노선을 걷겠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중간지대가 다 모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부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합쳐지지 못할 거다. 특히 국민의당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호남 지지 세력 아닙니까? 네. 이 호남 지지 세력이 새누리당 계열 사람들하고 통합하는 걸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 각 정치인 또 정당 세력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네. 같냐 다르냐 이 문제만 가지고 통합이나 연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은 돌아보면은 과거에 그 야권 후보도 아니라 야권 연대를 할 때 네네. 보면 그럼 그 정당이나 후보들이 동일한 가치를 추구했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정권 교체라는 어떤 단일한 목표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게 일단 목표겠죠. 합치자. 예.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제3지대 연대라는 것들도 단순하게 반문 연대 이건 명분약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개헌이나 분권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더 큰 상위 목표를 가지고 만약에 합쳤을 때는 네. 어떤 연정 형태나 연대 형태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런 네. 것들이 그런 가능한 틀들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냐의 문제인 거지 예. 정치적인 색깔이나 어떤 그 이념 노선만 갖고 이게 연대의 가능성을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되려면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는 그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다 빨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의 컨벤션 효과도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설 때까지 문재인 후보를 앞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열망이 민주당 지지도로 연결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보수성향 대통령보다는 진보성향 대통령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뭔가 국가 대개조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들고 나오는 국민 대통합 이 부분은 큰 울림을 주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준비된 후보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 후보는 검증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10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 초년생입니다. 따라서 반기문 전 총장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단기에 별로 없다. 때문에
주도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아들일 힘이 약하기 때문에 중통합 대통합의 흐름이 단기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니까 그거는 뭐 검증을 해봐야 될 이야기니까 뭐 조금 뭐라 그럴까 논의를 뒤에 하도록 하고 차츰 문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하도록 하고 손학규 대표 말입니다. 네. 오는 2, 3월에 빅뱅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가 사실은 탈당을 해서 아까 저희들이 좀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제3지대 이야기를 했거든요. 편입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뭐 손학규 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자력으로 지금 뭐 제3지대에 큰 텐트를 칠 수 있는 힘이 정치적 힘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여러 지금 주장하는 이제 국민주권인데 그런 가치를 갖고 그래서 뭐 개헌이라든가 이런 고리를 통해서 그 제3지대의 어떤 그 이 영역 땅을 넓히겠다 이런 구상 갖고 있는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는 건 뭐 손학규 전 대표의 개인적인 힘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반기문 전 총장 귀국 이후에 아마 뭐 이번 주말에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 실시가 되겠죠. 그때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론에서 아까 박 부대표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권교체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어떤 그 성향 정치에 대한 어떤 선호도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 지지도가 40%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0%를 넘은 조사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어쨌든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그 확고한 어떤 안정적인 그 지지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와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단기에 좁혀가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흐름들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의 어떤 그런 강한 여론을 감안했을 때 뭐 야당에서는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그 정치 진입은 정권 재창출 연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지금 사용할 걸로 보이는데 실제 지금 시작을 했죠. 색깔을 칠하고 있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과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새로운 정치 어떤 다른 가치를 내세우면서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이 정권 교체론이라는 게 반드시 문재인으로만 간다. 이거는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총 합계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잡음이 별로 없으면 1등하는 후보한테 상당히 표쏠림이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손학규 전 대표의 주장은 저는 한마디로 뻥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소망이다. 소망. 그러겠죠. 왜냐하면 손 대표는 지지 세력을 이끌고 아마 국민의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손학규 전 대표를 따라 나설 의원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험지를 누가 따라 나가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0822번님이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반 총장님 유엔 사무총장 기간 동안 잘했던 것보다는 못했다는 게 많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래서 지위만 유지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아마 귀국 이후에 그 국내 정치에 대한 본인의 포부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겠지만 일종의 귀국 보고 형태를 통해서 결국 이 유엔이라는 기구를 끌면서 본인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나름대로 활동했던 것들의 어떤 정치 의미들을 담아낼 거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들을 한 번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 박시영 대표하고 이상일 대표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말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 총선을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9개월 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50%까지 육박을 했었고요. 거의 수도권이나 전국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그래 나왔는데 9개월 뒤에 결과는 참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대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4, 5월 꽃선거 그다음에 아니면 뭐 7, 8월 여름 선거 어떤 시나리오를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민심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은 변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민심의 기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흐르는 기저는 단기에 변하지 않고 축적이 되면서 서서히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 이후로 총선 때 그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이루어졌죠. 사실은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오만한 자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당이 이제 선전했는데요. 그때부터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그 쌓였던 여러 가지 불만들, 실망들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정권 교체의 흐름이 도도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탄핵 정부를 맞이하면서 그런 어떤 욕구들이 더 분출된 것뿐이죠.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받쳐지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또 꺼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일 대표한테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도 앞에서 제가 소개를 뉴스로 드렸는데
이 귀국을 앞두고 전부 다 막 꽃다발 준비하고 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소식이 하나가 툭 터졌어요. 네. 반기문 그 조카, 동생, 조카죠. 반주현 씨 그리고 동생인 반기상 씨 뇌물 공여 혐의로 뉴욕 경찰에 기소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23만 달러 받았다는 요 소식이 나오고 반기문 총장의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현상과 견준다면 검증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뭐 이 문제 말고도 앞으로 또 어떤 이슈들이 터질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있겠죠. 예, 귀국 직후에 아마 그 문제에서 지금 23만 달러 부분도 뭐 미국에서 일단 본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네. 명쾌하게 본인의 입을 갖고 국민들한테 네. 설명하는 그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23만 달러 부분은 이제 성격상 보면 본인과 직접된 관련된 의혹이고 네. 그다음에 이 동생과 조카 부분은 이제 주변 뭐 인척 관련된 문제인데 뭐 이게 나와 관련 없다 이런 식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저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해답을 뭘 내놓을 거냐. 예를 들어서 결국 권력자 주변엔 늘 권력을 사칭하거나 사유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엇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뭐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아마 그런 입장들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더 주목해 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 반 전 총장의 핵심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반듯한 이미지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도덕성에서 만약에 흠결이 발견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반듯하다는 게 하나 이미지였나요? 약간 바른 이미지는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반듯한. 예. 예, 그런 이미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격이 저는 클 거라고 보고요. 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조카가 네. 재판 과정에서 큰 아버지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한 네.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가 발견됐다.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의 수사 확대설까지 네.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보수층에서 묻지마 반기문 이런 어떤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런 네. 것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그 대목에서 유승민이나 다른 잠룡들이 부상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잠룡. 예, 잘못하면 잠룡들이 돼버려가지고. 예. 이상일 대표 보시기에 이 반기문 총장의 지금 이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 출범하실 때 상당히 가족들에 의한 전행의 문제를 느끼셔가지고 동생도 청와대 출입을 자제시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결론은 지금 이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느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은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중요한데 네. 그 주변에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뭐 개인적인 품성들을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결국 이 문제들이 그 권력, 그러니까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이든 권력의 운영 과정에 대한 투명성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다음에 개방성, 소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냐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저는 경쟁을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 속에서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그 권력 운영 프로세스, 시스템에 대한 네. 대안들이 마련되고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것들은 좀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 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지금 뭐 한쪽에서는 뭐 재앙적 대통령제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분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권력 주변에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어떤 이권을 탐하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이 욕망 속의 그 분출물이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를 뭐 사람을 교육시켜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 예. 제도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네. 제대로 제시하고 만약에 정말 유엔이라는 기구 속에서 그런 어떤 투명한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봤다면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많이 그 속에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 예. 사실은. 자, 이제 그러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경선 룰을 놓고 첫째 미팅에서는 지금 좀 뭐라 그럽니까? 서로 좀 이견이 존재해가지고 네. 약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쟁이. 오늘 이제 처음 그 미팅을 했는데요. 예. 그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다고 합니다. 네. 개별적으로 한 20분씩.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측하고 안희정 지사 예. 쪽에서는 당에 일임하겠다. 예. 당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재명 시장 쪽도 그런 입장에 좀 동조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박 시장,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이 좀 다른 의견이죠. 예. 당이 나서지 말고 예. 후보들한테 맡겨라. 그래서 다수 후보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좀 따라줘라. 네. 이런 다른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경선 룰 갖고 뭐 일단 좀 논란은 있겠지만 네.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니 근데 예. 문자폭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경선 룰이라는 거는 예. 경선의 방식이라는 거는 그걸 이제 누구한테 유불리하게 따질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사실 예. 명분이 약하거든요. 오히려 예. 그거보다는 그 앞쪽에서 이제 결국은 이
당의 어떤 의사결정, 당의 공식적인 기구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거냐 이런 어떤 당의 사유화 논란. 지난번에 이제 이 개헌저지 문건 파문이 그런 쪽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서 아마 이 서로 간의 어떤 논쟁적인 결국 이제 지금 당 전체가 뭐 잠룡 발음 조심 잠룡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소론에 기울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 쪽의 어떤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독주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히려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당내에서 과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어떤 투명하고 공정한 당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아마 싸움이 지금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본질은 그런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이제 결선 투표제, 모바일 투표 그리고 국민 경선 하는 데 있어서 당원을 배정할 거냐, 자동적으로 배정할 거냐 여부, 그리고 순회 경선 일정을 어떻게 짤 거냐,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제안했던 야당의 통합 경선 이런 것들이 좀 쟁점화되는데요. 민주당이 기존 경선 방식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그 범주 내에서 잘 녹여낼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이상일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 공정성 시비 그 전에 쌓였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반기문 효과를 차단하는 것도 한편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 민주당 경선 과정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 친문 대 비문 이게 어느 정도 구도화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원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그리고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 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특별한 시간 준비했는데요. 2017년 대한민국 정치 경제를 말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 국무총리죠. 그리고 서울대 총장 역임한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또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박선 전 총재 이 두 분 모시고 차례로 모시고 한국 정치와 경제에 관한 고견을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경제, 우리 정치의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의 신동의 황보아 그리고 진행의 저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